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오늘 이제 시가는 무려 마이너스 3%대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또 장중에는 이렇게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지금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현대무백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추세 조정에 대한 추세가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다른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진행이 돼 줬는데 지금 다시 또 주가가 4거래일 정도 밀리다 보니까 이 현대무백스 맥종 코치가 말한 대로 이게 상승이 맞는지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 있는 딱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단번에 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이 파란 밴드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단기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그냥 조정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는 그러니까 올려치는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눌림이 나왔을 시 그러니까 지지만 보고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밴드 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딱 온 겁니다. 이 노란 밴드요. 그죠? 자, 지금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터치한 이 현대무백스,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무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가 이 현대무백스를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일반적인 로봇 부품주들은 지금 꺾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휴림 로봇도 보시면은 지금 고가 대비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유로메카도 뭐 최근에 머리를 들어 올리긴 한데 뭐 얘도 나쁜 종목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승 대비 우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조정세가 상당히 다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 정말 많이 조정이 나온 거는 이렇게 폭락이 나온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현대무백스는 횡보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 그래서 정말 이 각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각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덜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상한 구간에 대한 그 중요 위치 이런 자리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수급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네. 이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서는 이 외인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짧게만 보더라도 뭐 이날 2월 24일 날 이때 외인들이 사왔죠. 2월 24일. 그리고 뭐 3월 4일 이날도 외인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음봉에서. 그죠? 그리고 이 추세 말한 대로 이 패턴이 이 마무리가 되는 이날부터 누가 샀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4월 7일. 4월 7일부터 지금 엄청나게 외인과 이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주포가 외인과 기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도 좋은데 수급도 좋아, 거기서. 그죠? 자,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돌파가 되면서 1차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박스에 대한 돌파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지지가 되는 위치에서만 사야 된다. 이게 각도가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개파락이 나오긴 했지만 21선 라인 때 거의 근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의 마인드가 맞죠. 개파락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집을 열심히 우리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더 재밌는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종목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음봉이 많아요, 차트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음봉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봉이 많아요. 그날 음봉을 보면은 시가가 전부 뜬 날이에요. 이날 6% 떠서 시작했죠. 4월 9일 날. 4월 10일 날 3%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도 4%, 맞죠? 전부 다 요즘에 이 음봉 이날도 5%. 그러니까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장중에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양봉인 날을 보면은 전부 다 개파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날 4%, 1%, 네, 오늘도 2%. 개파락이 나오면 종가상 양봉 마감.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음봉 매집이라는 겁니다. 음봉 매집. 이런 차트들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호재가 내재가 되어 있는 차트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호재나 이제 내부 정보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 때마다 갭상승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쫓아오면 자기들 입장에선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음봉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파락이 나오면은 좋죠, 자기들 입장에선. 주가가 싼 가격에 나온 거잖아요. 매수를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양봉이 뜨는 거고요. 지금 이 현대모백스 그 내용이 뭔지 지금은 이 물량을 꼭 쥐고 우리가 같이 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자, 그리고 자, 본래 추세라는 거는 이 상승 초입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게 수렴이었고 하락세경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단 추세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음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초입 상승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긴 조정기를 거친 종목들은 말한 대로 단번에 상승보다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안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착 작업. 그리고 나서 말한 대로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1번보다 더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35,000원 박스도 돌파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의 추세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앞에 파동에서도 올라올 때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조정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이렇게 지루한 횡보 조정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에 안착 작업을 해줘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상승 추세가 되는 거죠. 돌파와 안착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고 아직도 박스에 갇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막 이 첫 전환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착만 체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이런 자리는 우리가 겁낼 자리가 아니라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맥점 차트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말 열심히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매집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란 밴드에서나 과거에도 이 노란 밴드, 이 수렴 끝자락에서 뭐라 했습니까? 전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밴드에 왔다는 거죠. 자, 이때 조정 마무리될 때 밴드 찍고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형태의 노란 밴드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이와 같은 좀 반등을 반등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35,000원 돌파예요. 돌파. 지금 이 돌파가 나오는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노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음봉 매집이다. 이 박스에서 누가 매집을 했다. 이런 걸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을 노리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런 타점들 있죠.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뭐 개파락이 나오고 밀리는데 왜 또 여기선 매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그러니까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